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은 종합가수 11종인가요? 다 배웠었고 이제 종합가수 중에서 과실 손해 보장을 하는 OD 하고 두 개 있죠. 감귤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OD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D는 이렇게 한 가지에 많은 결실수들이 있죠. 그래서 숫자로 세기는 한 나무에 있는 모든 결실수의 숫자를 세기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또 숫자를 세려고 하면 이 OD 자체가 금방 물러지거든요. 물러지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OD는 나무 전체의 결실수를 다 수를 세지를 않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주당 결실수를 세요, 그죠? 주당 결실수를 세거나 또는 단위 면적당 주당 착가수죠. 주당 착가수를 세거나 또는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세는 참다리가 있었는데 이거는 주당으로 세지 않고 표본주에 있는 가지를 전부 결실수를 세는 게 아니라 표본주를 선정하고 나면 다시 표본가지란 걸 선정을 하게 됩니다. 표본주 안에서 가장 긴 가지 3개를 선정해서 20cm 끝부분은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의 길이를 측정해서 이 길이에서 나온 결실수의 합을 가지고 환산결실수라는 걸 산정해요. 그럼 결국은 결실수니까 수가 되겠고 아래는 주수가 아니니까 미터잖아요. 표본 가지 가장 긴 가지 3개니까 수 미터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미터당 어떻게 보면 결실수예요. 결실수인데 이거를 주당으로 환산한 거하고 주당으로 본 거하고 같이 봐주겠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환산이란 말을 붙이고요. 그를 환산 결실수로 하고 우리가 주당 착가수 계산한 것처럼 동일하게 계산은 합니다. 한번 볼게요. 어디고요? 자, 엄청 많이 달려있죠. 앞에 건 많이 안 달려.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있어요. 끝부분 20cm를 자르는 이유는 어디 실은 이제 나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끝부분에는 어디가 거의 안 열려요.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길이를 재는 거예요. 자, 끝부분이 이런데 이거는 뭐 결실수는 아니지만 끝부분이 잘 안 열린다는 거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실손해보장 방식하고 종합위험, 수학전 종합위험에 대해서 배우고 갈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오복감무, 오디, 감귤, 복분자, 무화과 품목입니다. 오복감무 품목은 이것도 거의 한 번씩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품목이긴 하죠. 작년에는 감귤이 나왔네요. 그 앞에 년도 5회 때 무화과가 나왔었고, 그죠? 무화과가 15점짜리로 나왔었고, 작년에 감귤도 15점짜리로 출제가 됐었죠. 아직 15점짜리로 온전하게 출제되지 않은 품목은 OD 하고 복분자입니다. 앞으로 출제될 확률이 유력하다는 해석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감귤이 안 나오느냐? 작년에 감귤은 가실손해보장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동상에 보험금 구하라고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있고요. 무화과도 5회 때 문제 출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오류가 있어갖고 다시 출제될 확률은 다분히 있습니다. 자, 보험식이 한번 볼게요. 과실손해 OD 감귤입니다. OD 감귤 둘 다 재는 종합재 자조화 보상하고요. 보장계시는 계약 체기일 24시고 감귤은 발악이라는 거. 감귤은 당해년도 가입을 해요. 당해년도 가입을 해서 보장 종료가 11월 30일. OD는 결실 완료 시점이네요. 그래서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OD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수확을 합니다. 지금 우리 5월달이죠. 5월달. 보장 한계가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무화과 같은 경우는 수확 전에는 종합으로 보상을 하고 수확 개시 후에는 특정한 위험으로 보상하더라. 어떤 재해? 강태로 보상하더라 그랬죠. 강풍, 태풍,
우박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일과목에서 나오죠. 암기를 하셔야 하고 부장 개시는 계약 체기일 24시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개시 후는 정확하게 일정한 기간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복분자는 이듬해 6월 1일이 되고요. 무화과는 이듬해 8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장 종료도 바로 나오겠네요. 이듬해 6월 1일이기 때문에 복분자의 수학전 보장 종료는 이듬해 5월 31일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무화과도 8월 1일이기 때문에 수학 개시 전의 보장 종료는 이듬해 7월 31일이 되는 거예요. 보장 종료 수학 개시 후 볼게요. 수학 개시 후니까 이듬해 6월 1일, 이듬해 8월 1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요. 복분자는 이듬해 6월 21일 초과할 수 없다. 보장 한계가. 무화과는 이듬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입니다. 특약 한번 볼게요. 나무 손해보장. 여기에서 나무 손해보장을 하는 건 무화과, 감귤, 오디 복분자 같은 경우는 나무 보장에 들지 않더라 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무 보장에 들지 않는 품목들 밤, 대추 있죠. 밤, 대, 호, 오, 오, 복 이렇게 암기해 쓰는데 기억나시나요?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등은 나무 손해보장에 가입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나무 손해보장의 자기부담 비율은 5% 동일하고요. 무화과, 감귤, 나무니까 종합위험으로 보상을 합니다. 동일합니다. 자, 보장 개시,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우리 보통 종합가수의 판매 개시와 보장 종료가 같죠. 시기와 종기가. 감귤은 다릅니다. 발화기입니다. 발화기. 자, 앞에 과실손해도 발화기였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발화기에서 출발을 하고 이듬해 2월 말입니다. 그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는 특약이 더 있어요. 동상에 과실손해 보장이 있고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습니다. 과실손해 추가 보장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숭아, 포도의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개념하고 같습니다. 과실손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할 뿐입니다. 감귤. 동상에는 우리가 그냥 과실손해가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동상에는 보장 개시가 그 다음부터예요. 그래서 12월 1일에서 이듬해 2월 말이 되겠습니다. 과실손해는 그냥 우리 과수손해하고 같습니다. 과실손해하고 추가는 발화기에서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유일하게 가수인데 경작불능 보장을 하는 거 복분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연재, 조수의 하재, 보장 개시, 계약 체기일 24시에서 보통은 우리가 경작불능 보장의 보장 종료는 수학 개시 시점 하고 이렇게 끝나버리죠. 하지만 복분자만 단서가 붙습니다. 단 이듬해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우리가 모두 그러면 오복관문은 과실손해 조사를 하네요. 합니다. 그죠? 과실손해 조사 시기를 알아두는 것,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오결복수 이렇게 해서 암기 팁을 외우죠. 오결복수. 자, 오결복수입니다. 오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하고요.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합니다. 결실 완료 직후부터 언제까지? 최초 수학 전까지. 과실손해조사 하려면 수학 전에 해야 되니까. 복분자도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학 전까지입니다. 무화과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 우리가 그거하고 같죠? 그 포복제 착가수 조사하는 것 같네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 감귤은 주 품종 수확 시기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암기 꼭 해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 이제 과실손해보장 방식 기본서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실손해보장 목적에 대해서 보험 기간 동안에 어떤 보장하는 재해로 과실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한 수확량 감소에 대한 보장을 받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수확 전이고요. 생육 시기. 우리 항상 조사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했나요? 우리가 구분할 때 재생품 계열을 하겠죠. 재생품은 뭐였나요? 재해의 종류, 어떤 재해가 왔느냐, 생육 시기가 언제냐, 품목이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재해가 뭐예요? 생육 시기가 뭐예요?
그리고 품목이 뭐예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종류가 1급으로 나눠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생품 기억하셔야 해요. 자, 수학 전에 보겠습니다. 수학 전 부상하는 재전부. 결국은 자조와 보상한다는 얘기죠. 자, 조사 내용은 어떤 게 있나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과실 손해 조사가 있습니다. 수학 전에 하는 거예요. 생육 시기. 조사 시기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 그럼 결실 완료 후. 결실 완료 후 나온 거 보니까 품목이 뭔가요? 어디가 되겠네요. 됐나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이제 모두 같아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거예요. 실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향후 추가로 더 조사를 해야 되는, 과실손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가를 결정하는 거죠. 자, 결실수 조사입니다. 어디만 해당되고요. 조사는 대부분 표본 조사가 되겠습니다. 수학 직전에 하는 거 보상하는 재 전부 해갖고 자조하죠. 과실손해조사 수학 직전에서 있는 거 감귤이 되겠습니다. OD는 결실 완료 후, 감귤은 수학 직전이 되겠네요. 주품종의 수학식이라고 했잖아요. 주품종의 수학식이 이렇게 배웠죠. 자, 감귤에 또 해당되는 거 수학하고 난 뒤에도 보상하는 게 있더라. 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더라. 보통 우리가 보장 종료가 과실손해가 11월 30일인데 동상일은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하더라. 이거 다음 거부터 조사니까요. 사고 접수 후 지체 없이고요. 표본제의 착각 피해 조사를 통해서 언제부터? 12월 1일부터 익년 다음에란 얘기죠. 2월 말일 사고건의 하나더라. 표본 조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D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OD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제 요거는 굳이 안 해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과실손해 조사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필요한 가수원에 의해서 과실조사 들어갑니다. 추가 피해 과실손해 조사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잖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자, 시기는 언제? 오결복수라고 했습니다. OD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전까지.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학 전까지.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어떻게 하나요?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합니다. 물론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보고 같습니다. 항상 모든 그 품목들의 조사하는 방법들은 거의 같아요. 나무수를 조사해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합니다.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표본 주를 선정합니다. 그 표본 주 조사를 하죠. 여기까지는 다 같잖아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OD는 특이한 거 표본지에 있는 착가수를 바로 세지 않더라 라고 했죠. 왜? 너무 많이 달려있고 그걸 딴과 동시에 물러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주 안에 다시 표본가지를 선정하더라. 1권에서 배웠습니다. 그 표본가지는 어떻게 선정할까요? 표본지에서 가장 긴 결과물지 3개를 골라서 끝 20cm를 제외한 길이라고 했죠. 그건 1과목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3개를 골라서 표본 가지를 선정합니다. 선정하고 나면 그 가지 길이를 재야 되겠네요. 이 표본 가지 안에 있는 결실수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표본 가지 길이를 재고 결실수를 조사하기 때문에 단위가 개, 퍼, 미터가 되는 거예요. 미부상 비율을 조사하더라.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기본서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기본서 내용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조사 대상 사고 접수 농지 또는 조사 필요 농지가 되겠고 자연재해 조수하재 종합입니다. 사고 접수 직후 실시하고요. 피해 사실 확인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여부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 뭘로요? 기상청 자료 및 현지 방문. 계속 반복이죠. 이 부분. 자, 필요시 근거 자료 활용 이제 알 수 있어요. 기상청 자료,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전반적인 피해 사진 필요하고 세부적인 피해 사진도 필요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태풍처럼 그대재해가 명확하게 왔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갈 필요 없죠. 2번. 바로 과실손해조사 나가면 됩니다. 자, 추가 조사,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판단. 이 수확량 조사라는 게 결국 과실손해 조사잖아요. 맞나요? 과실손해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판단하게 돼서 수학기에 어떻게 해요?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추가 조사 일정을 수립합니다. 자, 과실손해 조사입니다. 과실손해 조사, 보상하는 재해 여부 심사.
어떤 거는 보면 농지 및 작물 상태라고 돼 있고 지금 어떤 건 지금 이건 또 과수원 및 작물 상태라고 돼 있는데 사실 농지 및 작물 상태나 과수원 및 작물 상태 뭐 과수라고 하면 과수원이란 말이 적당하겠죠. 근데 앞에 종합과수 같은 건 또 농지 및 작물 상태 이래 놓고 또 여기에서는 과수원 및 작물 상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나무수 조사합니다. 나무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게 있나요?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미부상 주수, 기수학 주수 막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특이한 거는 고사 주수를 결실이 우리가 결실수라고 했잖아요. 결실수 달려 있는 거를 그래서 결실이 불능한 주수다라고 해서 결실 불능 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디는 그래서 조사를 할 때는 계속해서 품종별, 수능별 결실 불능 주수를 조사한다. 그리고 조사 대상 주수를 계산할 때도 실제 결과 주수, 결실 불능 주수, 미부상 주수를 뺀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별표 산식에는 용어를 다르게 또 사용하고 있더라. 우리가 보통은 고사 주수라고 하죠. 어디도 여기에서는 결실 불능 주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산식에서는 또 고사 주수란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섞어서 사용하더라. 뭐 어디에서 결실 불능 주수 돼 있으면 이게 고사 주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냥 고사 주수라고 돼 있으면 그냥 고사 주수구나 그냥 빼면 되겠네라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계산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 미, 고, 기 맞죠? 자, 근데 기수학은 없잖아요. 어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결실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본 주수, 결실 완료 시점이 보장 종료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자, 조사 대상 주수 기준이네요. 이런 것도 잘 봐두셔야죠. 뭘 기준으로 해서 표본 주수를 산정하는지 조사 대상 주수에 비례해서 전체 표본주 산정합니다. 비례입니다. 꼭 표본주가 산정됐어요. 됐다고 한다면 표본주를 선정해야 그게 있는 게 몇 개가 달려있지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달려있고 금방 물러지는 그런 상품의 특성 때문에 전체 나무에 있는 착과 수를 세지는 않더라. 이거는 착가라기보다는 결실이라고 이야기했죠. 결실수를 세진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표본주 조사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 표본가지를 선정하고 그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 표본가지 길이는 어떻게 선정해? 표본가지는 내 표본주 중에서 내 표본주가 선정이 됐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를 3개 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가지라고 해서 표본가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하고 나면 길이 여기에 있는 3개 선정했으면 이거 길이 재야죠. 이거 길이. 가지껏 입시전지 제외입니다. 실제는. 자, 여기는 안 달린다고 했죠.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요 부분의 길이를 재고 여기에 있는 게 몇 개지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및 결실수를 조사하더라. 결국 길이분의 결실수 개퍼 밑에서 이거를 뭐라고? 환산결실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확가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가수 이렇게 해서 우리 과수원의 전체 착가수를 구했는데 어디는 약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은 했어요. 그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가 뭘 곱해요? 환산결실수를 곱해서 우리 과수원은 전체 몇 개가 있어요? 라고 환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환산결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당결실수하고 같은 개념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손해조사 전체 한 번 다시 정리합니다. 보상하는 재여부 심사하고요. 나무수 조사, 조사 대상 주수 산정, 그 다음에 표본 주수를 산정, 그 다음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표본주 선정하고 나면 표본주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장 긴 결과모지 3개 표본가지로 선정하고 결과모지에 있는 가지 길이를 재고 길이 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수가 몇 개인지 조사합니다. 미보상 비율을 확인합니다. 왜요? 뽕나무 이제 어디가 뽕나무잖아요. 뽕나무에 많이 있는 변의 균핵병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균핵병 또는 뽕나무 가루이 같은 거 있어요. 막 하얀 실처럼 날리는 것들 막 나무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잖아요. 병충해 어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니보상 비율을 꼭 잡아줘야 합니다. 실제로 어디에서 균핵병이나 뽕나무 가루이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발생하는 병충해이고요. 빨리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 처리도 잘 해줘야 되는 병충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표본조사 한 번 더 볼게요. 자, 나무 표본주를 산정하고 주수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하죠. 이게 표본주가 됐어. 여기에서 가장 긴 결과물이 3개 선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 어떤가 한다고요? 가지 길이 잰다고요. 끝부분 제외하고 가지 길이를 쟀어. A, B, C 3개를 다 가지 길이를 쟀어요. 그럼 길이가 나올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길이가 나오고 이 A 가지 길이에서 결실수가 몇 개지? B 가지수의 결실수가 몇 개지? C 가지수의 결실수가 몇 개지를 세는 거죠. 세서 A, B, C 결실수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개당 개 per 미터, 미터당 결실수가 되고 이 결실수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를 환산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그럼 보험금 산정 공식으로 쭉 가볼게요. 어떻게? 그러면 산정식을 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느냐. 보험금은 같아요. 값피자 공식.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에요. 너무 쉽죠. 그 다음에 피해율도 우리가 평, 수, 미, 평 이렇게 우리가 비율을 산정하죠. 그런데 이 OD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착과수라고 했죠. 우리 가수원의 조사 착과수라고 하는데 그거를 결실이 몇 개나 됐지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뭐라 부른다 이거 조사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구나라는 게 달라요. 이건 조사 결실수는 어떻게 나올까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가수원의 착과수를 어떻게 구했나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이제 착과수 가지고 하는 품목일 경우에는 주당 착과수 곱하기 맞나요? 그렇게 됐죠. 주당 착과수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착과량으로 우린 계산하기 때문에 곱하기 과중 이렇게 했나요? 과중 했고 그다음에 곱하기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을 했죠. 그거는 보통 다른 과수는 플러스 미보상 주수 곱하기 미보상 그 주수 안에 있는 거 몇 개 달릴지 알아야 되니까 주당 평년 수확량으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수확량 계산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조사 결실수는 조금 다르죠.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뭘 했나요? 주 한 주에 몇 개나 달렸지가 아니고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할 때 표본 조사에 표본 가지를 선정했어요. 가장 긴 거 3개. 그래서 길이를 쟀어요. 거기에 있는 결실수를 냈어요. 그거를 환산 결실수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환산 결실수를 곱해줘서 이거를 우리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가 몇 개지 이렇게 파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과정은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환산 결실수를 가지고 우리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가 몇 개지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조사 대상 주수에서 뭘 뺐나요? 미보상 주수를 뺐단 말이죠. 어디도. 그래서 미보상 주수에 대한 결실수도 구해줘야 됩니다.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이거는 주당 평년 수확량이 아니라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당 평년 결실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특이한 거 하나 여기가 별표가 되겠습니다. OD는 우리가 보험금을 산정할 때 이 피해율 공식이 우리는 보통은 과수원별로 했어요. 우리가 앞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종합과수천 배울 때 과수원별로 산정하지 품목별로 또는 품종별로 산정하지 않는다라고 배운 거 있죠. 어떤 거요? 평수 미평에 해당되는 거. 보험가입 금액이 그래요.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그래요. 피해율 안에 뭐가 있어요? 평년 수확량이 그래요. 그 다음에 수확량이 그래요. 그다음 미보상 감수량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그래요. 가수원별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 종합가수 배울 때. 하지만 OD는 이게 주당이에요. 주당. 과수원 전체가 아니라 그게 달라요. 그래서 이 평년 결실수도 실은 주당 평년 결실수고요. 조사 결실수도 주당이고 미부상도 주당이에요. 그게 달라요. 어디는 주당으로 계산하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거만큼이 우리 과수원 전체의 결실수예요. 실은. 하지만 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뭘 나눠주나요? 우리 과수원 전체의 실제 결과 주수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 차이. OD는 결실수란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첫 번째. 두 번째, 주당으로 환산해서 피해율과 보험금을 계산해 주는구나 라는 게 달라요.
되겠나요? 보험가액 금액은 사실 전체입니다. 전체이고 피해율만. 됐죠? 환산계실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표본가지 결실수의 합계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의 합계가 되기 때문에 이 우리 단위가 개, 퍼, 미터가 되는 겁니다. 조사 대상 주수 실미고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별표 산식에는 고사 주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지금 기본세에는 결실불능 주수라고 조사 방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둘 다 용어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주당 평년 결실수입니다. 품종이 하나야 라고 하면 품종별 평년 결실수에서 품종별 실제 결과수 수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맞나요? 하지만 품종이 여러 개야 라고 하면 달라지죠. 품종이 여러 개야 라고 한다면 자, 그 품종의 평년 결실수가 있어요. 그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가 있죠. 주당 평년 결실수에서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야 그 품종의 전체 평년 결실수가 나올 거고 맞나요? 전체 이건 결국은 주당 이 전체 가손의 주당 평년 결실수의 전체 실제 결과 주수입니다. 그다음에 품종별로 나눠지니까 품종별로 나눠질 때는 어떻게 했나요? 품종이 한 품종이 아니고 두 품종이요 할 때 우리가 주당 평년 수확량 구할 때도 어떻게 구했나요? 표준 수확량 가지고 안 보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어디도 같아요.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어디는 표준 결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품종별 표준 결실수와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를 곱해야 그 품종의 전체 결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거의 합분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품종의 표준 결실수 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용어만 결실수로 바뀌었다는 거 외에 방법은 동일하더라. 그럼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이것도 주당이고 이것도 주당으로 나왔으니까 미보상 감수 결실수도 결국은 주당이 되겠네요. 거기다 곱하기 미보상 비율 곱하는 것 같고요. 미보상 비율 맥스 값. 하지만 이 계산한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같은데 용어만 다르구나. 그리고 어디는 주당의 개념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서에 나와 있는 보험금 산정 방식, 과실손해보험금 산정. 가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해율이 자기부담 비율 초과해야 줍니다. 피해율 공식 우리가 평수 미평인데 평조 미평이더라. 수확량이 아니고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이 평년 결실수는 품종마다 달라요. 뭐 청일뽕이면 몇 개, 익수뽕이면 몇 개, 소원뽕이면 몇 개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져 있는 품종의 평년 결실수까지 외워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문제에서 조건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실수입니다. 실미고 이렇죠.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에서 미보상 결과주수, 고사주수. 고사주수를 여기에서 뭘로 보고 있나요? 결실, 불능, 주수라고 산정하고 있다고 했죠. 부르고 있다고 하지만 별표 산식에는 고사주수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조사결실수 어떻게 구해요? 우리 과손의 환산결실수를 구했어요. 보통은 주당 착가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는데 여기는 환산결실수를 곱한 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요. 그게 다 뭐요? 미보상 주수에 관한 것도 주당 평년 결실수 곱해서 미보상 주수 결실수도 구해줍니다. 그래서 조사 결실수가 나왔고요.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조사 결실수가 나왔다 하면 평년에서 조사를 빼고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되겠습니다. 0보다 작다라고 하면 0으로 본다고 했죠. 환산 결실수, 자, 표본가지에 표본주에서 표본가지를 선정하는데 3개라고 했죠. 표본가지의 길이를 재고 거기에 있는 결실수가 몇 개지 이렇게 해서 환산 결실수를 구한다고 했고요. 조사 대상 주수는 실미고 고사주수를 결실불능주수라고 사용하고도 있습니다. 섞어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기본서 안에도 막 섞여 있습니다. 주당 평년 결실수, 품종별 평년 결실수에서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 거.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가입할 때 이미 정해져 있죠. 별표 산식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반복이죠. 피해율은 평조 미평이더라. 조사 결실수는 품종 수령별 환산 결실수에 품종 수령별 조사 대상 주수에 품종 수령별의 미보상 주수의 결실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뭘 나눠줘요?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주더라. 이거 별표 왜 주당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품종 수능별 환산 결실수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나누기 표본가지 길이가 되고요. 조사 대상 주수 보세요. 여기는 고사 주수 돼 있잖아요. 결실 불능 주수라고 하는데 섞어 쓰고 있더라도 그냥 찰떡같이 이해를 그냥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당 평균 결실수 단품종일 때 다품종일 때 구분해놨고요. 미보상 감수 결실수 주당으로 계산하더라. 그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주수, 표본 포기수, OD 있고 복분자 있고 감귤이 있네요. 전부 뭘 기준으로 한지 잘 보세요. OD 조사 대상 주수 가지고 구분해요. 복분자 조사 대상 주수 가지고 구분해요. 감귤 뭘래요? 가입 면적 가지고 해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잘 봐주세요. 가입 면적. 여기까지 다 외워야 하나요? 요거는 뭘로 구분하는지 알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어떻게 외우겠어요? 문제 조건에서 줍니다. 자, 우리 표본조사 하는 것들 지금 내 품목밖에 아니니까 뭐 요것 정도는 구분해서 암기를 해도 되겠네요. 자, 우리가 미리 오늘 배울 거, 앞으로 배울 거 한번 볼게요. 복분자 있고 무화과 있고 어디 감귤이 있어요.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 전 후로 나눠지니까 수확 전 종합 수확 개시하고 나면 특정. 무화과도 수확 전 종합 수확 개시하고 나면 특정이 되겠습니다. 자, OD 종합, 감귤 종합이죠. 자, 오늘 어디부터 볼게요? 표본 조사할 때 어떻게 해요? 표본 조사 들어가면 표본주에 표본 가지를 선정했어요. 가지 안에 있는 결실수를 셌어요. 이렇게 했나요? 맞습니다. 자, OD는 배웠으니까 됐고. 그럼 감귤은 어떻게 할까요? 방금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럼 표본주에 주지, 원가지가 있어요. 원가지에 자, 아주지, 표본 주지별 주지별 아주지가 아니고요. 주지별 아주지예요. 그래서 주지별 이 아주지 버금가지죠. 버금가지. 원가지에서 아주지가 하나 둘 뭐 세 개라고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수학을 한다는 거죠. 수학을 해서 어떻게 정상과실 등급 내 가실 등급 외 가실 이렇게 해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복분자입니다. 복분자는 표본 포기를 선정해요. 우리가 보통 표본주를 선정하는데 복분자는 포기 개념이었죠. 그래서 표본 포기를 선정하고 표본 포기가 하나야 라고 하면 좌우 옆으로 두 포기씩 이렇게 해서 이거 하나를 표본 구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이 표본 포기를 중심으로 이 5포기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 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이 표본 포기 이 표본포기는 요거죠. 표본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 선정해요. 6송이에 대해서 한 송이당 맺혀 있는 전체 열매가 몇 개지, 수정 분량 열매가 몇 개지 해서 수정 분량 환산 개수도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종으로 넘어갔을 때는 표본포기가 아니고 표본포기. 포기에서 임의의 6송이 선정해서 전체 몇 개 달려있지? 원래 근데 수정 가능한 열매가 몇 개지? 전체 계화 수분의 결실수 또는 전체 열매 수분의 수확 가능한 열매가 몇 개지? 이거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확 감소 한산 수확 감소 지수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수정 분량 한산 개수를 하는 것처럼 이런 수확 감소 개수를 뽑아내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가수의 그 수확량 산출하는 거가 똑같아요. 수확 개시 전에는 전체 표본주를 선정하면 표본주에 몇 개 달려있지? 이거 우리 주당 착가수잖아요. 주당 착가수 선정하는 것 같고 대신 우리가 종합가수에서는 과수마다 품목마다 과정조사를 했죠. 과정조사를 했는데 무화과는 과정조사를 하지 않아요. 무화과는 그냥 표준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뭐처럼? 적과전 종합이형처럼. 적과전 종합이형을 과정조사 안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당 착가수는 산정하는데 표준 과정이 있어서 그냥 표준 과정 곱해줘요. 그래서 주당 수확량 바로 산출하는구나. 그래서 수확량 산출도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종합과수와 같아요. 주당 착가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표준 과중 맞나요? 하고 1 마이너스 착피 구성률 같고요. 플러스 미보상 주수의 수확량 구하는 것까지 같습니다.
그다음에 착가 피해 있을 때, 착가 피해 유발재해 있을 때 착가 피해 조사한다 했죠. 그래서 착피 구속률이 나온 거예요. 자, 특정한 위험입니다. 특정한 위험일 때는 결과 지수를 구분해서 결과 지수에 대한 피해율을 구합니다. 전체 결과 지수가 몇 개야? 몇 개인데 고사된 게 몇 개지? 그죠? 우리가 고사된 게 몇 개지? 우리가 하는 거 있죠? 고사된 게 몇 개지? 미고사 결과부지라는 것은 고사된 결과고지 반대이기 때문에 실은 정상 결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 풀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실제로 조사 방법에도 고사 결과고지, 고사 결과 지수, 그다음에 정상 결과 지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고사 결과 지수를 따르게 막 해석을 하지 마시고 그냥 정상 결과 지수구나 이해하시고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고사 결과 지수 안에는 실제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결과 지수가 있고 미보상도 있겠죠. 보상하지 않는 재해. 그럼 그것은 미보상 고사 결과 지수가 되겠네요. 그거 산정하는 방법은 무화과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렇게 특정한 위험에서는 결과 지수를 구분해서 조사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오늘은 이해하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표본 조사를 하는 방법이 다 다르네요.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품목의 과실손해조사, 조사 즉기를 적으시오. 오결복수 기억나시나요? 어디는 결실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확 전까지, 복분자는 수정 완료 직후부터 해서 최초 수확 전까지다. 이렇게 해서 오결복수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자, 어디 표본주 조사 시에 조사 내용 두 가지 있었어요. 가나 여기서 뭐 있었나요? 표본주의 표본 가지를 선정했어요. 왜요? 가장 긴 결과모듈을 3개 선정해서 표본 가지 선정하더라. 1과목에는 20cm 제외한 길이를 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표본 가지를 선정했으면 그 표본 가지 길이를 조사하고 표본 가지 안에 결실수가 몇 개지? 라고 조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걸 농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지급 봉금 구하라고 합니다. 자, 피해론 퍼센트에서 소수점 셋째짜리 반올림, 나머지는 전부 소수점 첫째짜리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네요. 어디 청일봉입니다. 자, 청일봉의 주당 평년 개실수 174. 주당이라 굳이 주지 않아도 100 몇 개, 100 몇 개 돼 있으면 대부분 주당이에요. 주당 우리 하시면 만 개가 넘어가더라 이러면 전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요령 좀 있어야 되겠다. 구분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디입니다. 174개 주당 평년 결실수입니다. 그러면 굳이 주당 평년 결실수가 주었는데 주당 평년 결실 따로 구할 필요 있을까요? 없겠죠. 미부상 주수 구할 때 주당 평년 결실수 바로 곱해주면 됩니다. 결국은 전체로 줬다면 전체 나누기 가입 주수 해가지고 주당 평년 결실수를 구했을 건데 주당을 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주당 평년 결실수 그대로 왔고요. 자, 표본 주수의 13주입니다. 표본 가지 결실수의 합계가 3393. 결실수의 합계가 그러고 길이 합계가 39m라고 합니다. 그럼 3393 나누기 39 하면 표본 가지 안에 몇 개 달렸지? 라는 환산 결실수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실미고 만약에 결실 불능주수 돼 있다면 그냥 그걸로 고사주수 보시면 됩니다. 대표사식에는 고사주수 돼 있어서 결실 불능주수 했다고 좀 바꿔놨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구했고요. 환산 결실수 구했어요. 그럼 조사 결실수는 어떻게 하나요? 환산 결실수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미보상 주수 20주에다가 주당 평년 결실수 바로 나왔잖아요. 174 곱했더니 전체 우리의 결실수가 나왔어. 근데 우리는 주당으로 한다고 했죠. 주당으로. 그래서 가입 주수. 자, 실제 결과 주수 같네요. 나누기 800 했더니 88개가 나왔어요. 그럼 또 주당이네요. 174에서 88개 빼고 미보상 비율 곱하기 10% 하면 미보상 결실수, 감수 결실수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피해율, 평조, 미평 이렇게 갑니다. 봉금, 가피자. 이건 한 품목이어서 굉장히 쉬워요. 맞나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한 품종이네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제는 왜 이걸 하나 더 가져오면 과수원 전체로 가져온 걸 한번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는 주당을 줬죠. 이제 똑같은 건데 전체를 줬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주면 어떻게 하면 주당으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27,200개 나누기 340개다. 이거 보기 조건을 보고 이거 주당이겠는데 이게 전체이겠네는 10,000개냐 100개 차이냐. 100개 단위로 나왔다면 주당이고 10,000개, 20,000개 넘어간다면 전체가 되겠죠. 그런 눈치 좀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낼지 몰라서요.
그래서 주당 평년 개수 27,200개 나누기 340개 때문에 80개가 나왔네요. 80개. 자, 표준 가지 결실수 나누기 표준 길이 하면 환산 결실수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빼면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겠네요. 자, 환산 결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미부상 주수 10주 곱하기 자, 주당 평년 결실수가 뭐가 나왔어요? 80이 나왔어요. 80 곱해줬는데 전체가 아니라 주당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뭘로요? 실제 결과주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30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보상어 이 주당 나온 거 80개에서 30개 빼고 그죠? 곱하기 미보상 비율 합니다. 50개 곱하기 0.이니까 5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평조 미평에서 피해를 구하고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보험금 산정합니다. 한 품종은 됐어요. 한 품종 됐습니다. 뭐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 더 있네요. 품종별 평년 결실수. 요거는 지금 두 품종짜리 문제인가요? 아니네요. 이것도 한 품종 문제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평년 결실수 또 나왔네요. 자, 품종별 평년 결실수입니다. 18,700개 나누기 가입 주수가 몇 개요? 120주. 그래서 평년 결실수 나왔네요. 이거는 전체 평년 결실수 있고 이거는 주당 평년 결실수 다 준 문제네요. 문제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겠네요. 자, 조사 대상 주수 구하고 환산 결실수 구하고 환산 결실수 곱하기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그 다음에 더하기 미보상 주수 10주 곱하기 주당 평년 결실수 156 하면 나오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뭘 나눠줘요? 실제 결과 주수 120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계산한 거 똑같은 문제 3번 반복입니다. 자, 네 번째 예시 문제는 뭐냐면 이거 사실 굳이 뭐 요거는 문제 조건을 어떻게 주는지를 좀 잘 파악해서 문제 풀라고 그냥 3개까지 다 나온 건데 주당이냐 전체만 나오지 뭐 이것도 주고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두 품종 이상입니다. 두 품종 이상일 때는 품종별로 구해야 되니까요. 그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 품종의 조사 대상 주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180주 A 품종은 160주, B 품종은 45주 빼면 135주 넣어놔요. B 품종은 맞나요? 100 맞나요? 산수가 안 되나요? 150 마이너스 15네요. 저 이거 산수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135주 맞죠? 135주가 나오네요. 자, 135주. 그 다음에 한산계실수는 바로 줘버렸네요. 그러면 곱하기 하면 바로 우리 전체 결실수가 나오나요? 맞죠? 나왔어요. 그러면 뭐 말하면 되나요? A 품종 B 품종의 주당 평년 결실수를 몰라요. 근데 지금 표준 결실수를 줬어. 근데 주당 평년 결실수를 줬네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이 표준 결실수 곱하기 내 가입 주수. 이 평년 결실수 곱하기 가입 주수에서 전체 평년 결실수를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구해야 되겠죠? 주당 평년 결실수가 160개래요. 그럼 가수원 전체 거는 얼마예요? 이거 2개 더 해야 되겠네요. 전체 180주 더하기 150주 하면 330주가 되네요. 자, 먼저 이거 전체 거 구해볼게요. 180 곱하기 170에서 3600개. 150주 곱하기 120개 하면 18,000개. 바로 먼저 구했습니다. 먼저 구했고요. 이거 주당 평년 결실수 160개 곱하기 이거 먼저 뭐 해야 되나요? 330개. 160개 곱하기 330개 하면 한번 볼게요. 160개 곱하기 330개 하면 52,800개가 나오네요. 그럼 52,800개에서 자, 이거 구한 거 A 품종 3600개 나누기 2개 합친 거 3600개 더하기 18,000 하면 되겠네요. 해서 뭐 해주나요? 내 거 가입 주소로 나눠줘야 됩니다. 실제 결과 주수 180으로 나눴더니 내 거 185개 A 거 나왔고요. B도 52,800개 전체 평년 결실수에다가 B 거 18,000개 2개 합한 거 48,600개 B의 실제 결과 주수 뭐 150으로 나눠줬네요. B의 주당 평년 결실수는 130개. 각각 품종 거 모두 구해줘야 되죠. 그래서 품종별 조사 대상 주수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거 10주 10주 160주네요. 조사 대상 주수 160주에다가 한산 결실수 150개네요. 120개 가져왔어요. 미보상 주수가 10주입니다. 근데 주당
평균 결실수가 185 그대로 가지고 왔죠. B도 조사 대상 주수가 135주예요. 환산 결실수 120주 바로 줬네요. 110주 가져왔고 미보상 주수가 10주예요. 10주에다가 한 주당 평균 결실수가 130개. 요거까지 한 게 우리 가수원 전체의 결실수예요. 그런데 우리 가수원 전체 가입 주수가 몇 주예요? 330주예요. 주당으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330주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131개가 나왔습니다. 자, 주당 평균 결실수는 160개인데 조사 결실수가 131개가 나왔어요. 여기 곱하기 0.1 하면 미보상 감수 결실수가 나오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3개가 나왔어요. 자, 피해율 평, 조, 미, 평 했더니 16.25%가 나왔고 자기부담 비율 10%래요.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보험금 산정. 두 번째 한 번 더 볼게요.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는 한산결실수를 바로 줬고 이제는 한산결실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주면 되죠. 되겠나요? 자, 표준결실수 125개 350주니까 350 곱하기 125에서 A 가수원의 전체 표준결실수 구하고 B도 200 곱하기 170에서 전체 표준결실수 구하고 두 품종 합의 550주입니다. 550주 곱하기 550 곱하기 136에서 전체 평균 결실수 구했더니 74,800개. 그래서 A 거 주당 평균 결실수 74,800에서 A 거 43,750 나누기 2개 합 나누기 A의 실제 결과 주수 350주 나눠줬더니 120개. B도 전체 평균 결실수에 B 거 34,000개 나누기 전체 거 43,750 더하기 34,000 해서 77,750개에서 B의 실제 결과 주수로 200주로 나눠집니다. 164개. 그럼 주당 평균 결실수도 나왔네요. 그럼 한산 결실수도 나와야 되겠다. 그죠? 한산 결실수는 어떻게 해요? 자, 1500개 나누기 15, 100개겠네요. 600개 나누기 6, 역시나 100개겠네요. 문제를 좀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100개 바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조사 대상 주수가 350, 30, 10, 350, 40배니까 310 되나요? 310 곱하기 한산 결실수 100개, 미보상 주수 10 곱하기 미보상 주수의 주당 이거 평균 결실수 120개. 그래서 A 거 구했고요. B도 200에 20, 20이니까 160주네요. 거기에다가 한산 결실수 100개, 미보상 주수 20개, 주당 평균 결실수가 몇 개? 164개, 164면 전체가 나왔어요. 그리고 전체 실제 가입 주수가 몇 개? 550주 했더니 94개. 그러면 우리 가수원의 주당 평균 결실수 136개, 조사 결실수가 94개 곱하기 뭐 하나요? 10% 하면 미보상 감수 과실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평조 미평 해서 피해율 나오나요? 예, 피해율 나왔어요. 27.94% 나왔네요. 보험금은 가피자 공식에 의해서 자기부담부율 20%래요. 그래서 1000만원 곱하기 27.94 마이너스 0.2 했더니 79만 4천원. OD 문제는 한 품종으로 나오는 문제는 정말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서 한 품종짜리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문제 나온다고 한다면 한 품종짜리 나온다면 정말 5점짜리 문제. 5점짜리 문제예요. 두 품종이 나온다면 15점짜리 문제를 해서 품종이 두 개인 걸로 해가지고 문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개인 문제, 품종이 두 개인 거 위주로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당인지 전체인지 잘 구분하세요. 주당 평균 결실수, 품종별 평균 결실수에서 품종별 실제 결과 주수인데 다품종일 때는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안분하더라는 거 이해 잘 해주셔야 하고 조사 대상 주수는 실, 미, 고, 결실불능 주수 또는 고사 주수 다입니다. 둘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용어를. 환산 결실수는 표본가지 결실수 합계 나누기 표본가지 기2가 되겠더라. 조사 결실수는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환산 결실수 더하기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균 결실수. 이거 사실은 품종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품종별 다 붙은 거예요. 품종이 두 품종이다 하면 두 품종 거 다 구해줘야 됩니다. 두 품종 거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체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전체로. 자,
평조미 아니야 그 피해율이 평조미평이고 미보상 감소 계실수는 주당으로 나온 평년 계실수에 조사 계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 맥스값 적용하고 평조미평에서 피해율 산정하고요. 가피자 공식에서 보험금 산정하더라. 조사 계실수 이거 잘 봐두셔야 해요. 한상 계실수도 A 품종 거 전체 거 다 구하고 B 품종 거 전체 다 구해서 전체의 우리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눠서 주당으로 환산해 줍니다. 이거 중요하다는 거. 요거만 잘 주의해 주시면 오디는 별로 실수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오디 문제 나오면 땡큐 감사하고 문제 꼭 풀으셔가지고 점수를 득해야 되겠습니다. 오디 문제 나오면 좋겠네요. 그죠? 다른 문제보다 어디가 좀 쉽지 않나요? 자, 쉬운 어디부터 우리가 과실손해보장을 하나씩 배워가는 걸로 오늘은 OD였고 다음 시간 이어서 과실손해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감귤 이어갑니다. OD보다는 감귤이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감귤은 보장하는 방식이 많잖아요. 수확 전 과실손해보장이 있고 동상의 보장이 있고 또 과실손해 추가 보장이 있고 나무손해보장도 있고 뭐 4개나 되기 때문에 각각의 보장에 따라서 피해를 산정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 부분만 좀 유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하나하나 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OD 부분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